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가 잠자기 전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또 살벌하죠. 한 200bp 그 정도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이러다가 또 골로 가는구나 이런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잠을 자죠. 그래서 3시, 4시 정도 일어나면은 장이 이제 반등해 있겠지 하는 또 기대감을 갖고 보면 여지없이 또 반등을 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0bp 들어와. 네, 그렇죠? 네, 우리 유명한 우리 신세계의 황정민 씨의 그 유명한 그 애드립이 생각나는 그런 장이죠. 100bp 들어와. 이 말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100bp에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00bp 너무 무섭지 않다. 들어와라. 그렇다면 이 말 속에는 100bp가 피크를 친 이후엔 그 다음부터는 다시 50bp, 25bp의 정상적인 금리 인상 단계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100bp를 올리면 2.5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시장이 좀 여유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금리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8월에 발표될 7월 인플레이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7.8% 정도까지 꺾여 있으면 시장은 이제 패드의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여유를 찾고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8월 초에 발표될 7월 인플레이션이 또 생각보다도 꺾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공포스러운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8월에 발표될 7월에 인플레이션은 꺾일 확률이 높아 보여서 이제는 100bp를 차라리 올리고 어떤 시장의 꺾이는 모습,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와. 무엇이든지 공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미리 선반영이 되면 겁을 먹을 상황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미국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들이 장막판에 다 이렇게 끝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죠. 이러한 것들은 하루에 하루짜리에 움직이지만 시장의 에너지의 강도, 그 다음에 수급 상황, 시장에 흐르는 기본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이죠. 네, 끝이 강하게 끝나는 모습은 좋습니다.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은 늘 행복한 거죠.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V자 반등은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보합 내지 강보합에서 끝날 확률. 두 번째는 늘 주말 금요일의 어려움은 포지션을 줄이고 가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주말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수급상에서 동시에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철저히 개별 종목으로 시장에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도 정말 듣보잡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특히 제약바이오를 보면 뭘 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듣보잡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잡주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즐거운 것은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도 강하고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의 반도체 시장과 관련 기업들, 특히 비메모리 쪽의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TV가 말한 금일의 주요 글로벌 투자 키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2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28% 하락을 했죠. 자사주 매입을 일시 중단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는 대선 충당금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JP모건하고 이런 것들 대선 충당금이 상승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까지 중단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넷 옐런이 인플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다. 연준 노력을 지지한다. 100bp 올리는데 찬성을 한 거죠. 미국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 2분기에 신차 20대 중 한 대가 전기차이다. 오우, 굿. 이러한 소식은 오늘 한국 우리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1,000억 넘게 발표하면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을 했죠. 오늘 이제 그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는데 전날부터 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물량을 과연 얼마나 잘 소화해낼 거냐. 이 소화가 끝나면 주가는 다시 상승의 모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12만 4,700원이 이제 옹금이지 않습니까? 부상증자 가격인데 우리 친구분들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12만 4,700원 올라가면 한 반은 팔고 반은 끝까지 들고 달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대신 장타 중장기적으로 본 사람들은 뭐 제가 어제도 15조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에코프로 BM은 15조를 한번 칠 것이다. 지금 12.5조, 뭐 12조 초반인데 15조까지는 한번 쳐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봤자 20%죠, 그렇죠? 네, 이 20%를 안전하게 먹을 것이냐, 오래 기다리면서 아니면 팔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종목을 공략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4만 4천 명으로 예상을 상회했는데 살짝 뭔가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용이라든지 미국이 그렇게 자신하고 여러 가지를 빅 스텝이고 자이언트 스텝이고 무슨 스텝이 슈퍼 울트라 스텝을 다 하더라도 그 뒷배경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살짝 무너진다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생각보다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영세 자영업 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 그렇죠?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인데 이런 면을 본다면 고용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 이제 6개월의 시간 안에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막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쓰면서 경기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내년의 경기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러한 것들이 좀 잘 작동이 돼야 우리 같이 미국에서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이런 작은 소개발 경제 국가들인 이제 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상승을 했지만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수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BS가 ECB가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시 유로화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 유로화 추가 하락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지금 이제 페라티를 이뤘더라고 뒤에서 이어지 1유로당 1.001달러로 거의 페라티를 이루었는데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타들기아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일단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등을 하는데 그 이유는 드라기 옛날에 22 총재였죠? 22 총재가 이제 이탈리아 총리를 하고 있는데 연정 와해 움직이면서 사임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은 재고를 요청했는데 이러한 연정 붕괴 우려 10년물이 23bp나 상승하는 그런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탈리아는 참 우리나라 정서랑 비슷하고 그런 것 같은데 문제가 큰 나라인 것 같습니다. IMF가 중국이 코로나 경기 둔화를 막으려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땡큐죠.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지금은 양날의 칼이라 그랬죠. 이머징 시장에서 도는 돈이 이런 식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할수록 우리나라 대만에서 돈이 빠져서 중국으로 간다는 그 롱숏 전략이 걸려 있는 거죠. 약세장에서는 함께 움직이지 않고 따로 움직이는 게 약세장의 특징이죠. 이미 이제 롱숏으로 해서 중국에서 먹고 나온 자금이 튀어서 나와서 다시 한국과 대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중국에 머물고 추가로 롱숏을 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박살을 낼 것이냐, 이건 이제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 중국 롱, 한국 대만 숏이 좀 멈추는, 좀 스톱하는 강도가 약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 부양책을 쓰고 이 코로나 봉쇄 정책에서 좀 벗어난다면 한국과 대만에 좀 낙수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 뭐죠 경제 수석이 뭐 중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중국 이제 끝났다. 우리랑 무역하는 게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발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고 잘 이렇게 관료들은, 외교관들은, 정치인들은 좀 잘 이렇게 걸러서 이야기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에 시다가 환율 추이 한번 봅시다. 원달러는 1,318.5 빠지지 않고 어제도 1.03% 올랐죠. 13원이나 오르는 그러한 원화 약세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USD 유로를 보면 1달러당 1유로당 1달러 1.0014달러에서 다시 페러티를 회복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는 살짝 빠졌네요. 96.46달러까지 하락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80달러대까지 내려와야죠. 네. 경기 침체가 유가 소비를 망가뜨릴 것이다. 이러한 소식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증산을 좀 합의를 한다면 증산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캐파가 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경제는 심리다. 이 심리가 정말 중요해. 센티죠, 센티. 센티가 먼저 변동이 있어야 실물이 변하는 그러한 그 작동 원리를, 이 단순한 작동 원리를 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가스 가격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1.9bp, 1.9bp, 6.67%, 0.28% 하락하면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생각보다 크게 내려오는 모습은 아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가 완전히 가스관을 확 잠가버릴 것이다에 대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최악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8월이 넘어가면 유럽은 이제 가을 시즌으로 들어오는 거죠. 8월이 넘어가면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을은 짧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겨울이 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러시아가 올해 겨울에 유럽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전쟁을 마무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올 가을 겨울에 오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그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지켜보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배팅이 일단 끝나고 가격들이 지금 많이 하락해 내려오는데 좀 쉬었다가 가을이나 겨울 들어가는 초입구에 다시 한번 사서 한 번 더 튕겨져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름은 좀 피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치를 보면 단기 금리는 3.13%까지 올라와 있죠. 대신 10년짜리는 2.95까지 빠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12bp까지 벌어지는 그러한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18bp잖아요. 18bp. 네, 18bp나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벌어지는데 어제만 해도 이제 우리 며칠 전만 해도 마이너스 8bp였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18bp까지 벌어졌는데 20bp가 넘어가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이 시장에 더 크게 반영될 확률이 높아 보여서 좀 너버스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애플은 2.05% 상승해서 14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0.54% 상승해서 714달러, 니비아는 오히려 2.1% 하락을 했네요. 3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54% 상승해서 254달러, 어제 크게 하락한 부분을 살짝 돌려놨네요. 네, 엔비디아도 153.72달러에서 1.37%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TSMC가 이제 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81억 달러, YOY로 36.6% 매출이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80억 달러인데 이는 전년 동월비 76.4%나 상승을 한 거죠. 네, 5G하고 인공지능 IoT 쪽에서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가이던스도 190달러에서 206달러 정도의 매출을 증가를 이야기하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한 거죠. HPC하고 IoT, 자동차, 7나노, 5나노 쪽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칩을 생산을 하면서 고가의 가격들이 이 ASP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상승한 걸로 애널리스트는 파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재고 조정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0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TSMC나 삼성반도체나 SK하이닉스의 안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릴 이야기고 그 사이에 TSMC나 삼성반도체나 이쪽에다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인텔이나 뭐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거로 보이는데 막상 까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너무 무겁죠. 그래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단기적으로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TSMC발 뭔가 호재가 비메모리 쪽 TSMC와 또 관계된 기업들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한국에서 수혜주는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이런 건 너무 좋아하시죠. 네,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 TS, 오니큐엔C 뭐 이런 종목들은 TSMC의 수혜주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은 두 종목이 일단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83%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3.33% 하락을 했네요. 더블록스는 0.7% 상승하며 3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네요. 2만 599달러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2만 달러를 회복하는 살짝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시장 전망 한번 간단히 봅시다. 100bp 인상 전망에도 적응이 돼가는 중이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100bp 금리 인상에도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일단 선반영이 일부 된 것은 확실하며 이번에 100bp를 올리면 아주 뭐 큰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이제 25bp나 50bp 몇 번 정도 올리면 이번 금리 상승장의 마감이 돼가는 그러한 마무리 수순을 밟는 그러한 피크를 치는 게 100bp이지 않을까 이번 달 FOMC에서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작용을 되는 거죠. 금리 인상 강도가 향후 낮아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다른 정책들이 묶여 있다가 다시 투입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금융 환경이 주식시장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확률도 높아 보인다. 오늘 끝난 미 증시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나름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며 오늘 한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절 한국 주식시장은 정점 통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며 움직였죠. 국내 주식 증시는 낙폭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연이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전일 상승 업종을 보면 매크로 이슈에 비교해서 자유로운 게임, 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반등을 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 기계, 게임, 미디어가 상승을 하고 통신과 유틸리티, 금융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죠. 2분기 실적과 매크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2차전지는 에코프로비엠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타나면서 2차전지 업종 전반에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게임과 미디어에서는 매크로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게임은 중국이 판호 발급을 했죠. 미디어는 공연이 재개되고 콘텐츠 흥행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터즈들 요즘 참 좋죠. 네, 우영우가 대박을 치고 히트를 치는데 저도 이제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데 네, 한번 이제 우리 와이프와 애들이 보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네, 우영우를 연기한 박은비 씨가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마음에 쏙쏙 드는 감성을 잘 터치하는 네, 그러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통신주는 5 증간요금제 도입에 따라서 매출 감소 우려로 크게 하락을 했죠. 실적 시즌 본격 진입을 앞두고 이익 추정치가 점차 하향되고 있으며 기업의 하반기 가이던스도 또 애널리스트들이 내리면서 기업 실적이 급격하게 바닥으로 좀 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가이던스가 좋지 않을 것이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까보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있다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 같고 생각보다도 더 나쁠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충격을 먹는 거죠. 이건 진짜 복골 보기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별해서 이 종목은 정말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분기 뭐 이렇게 뭐 가이던스가 내려갔다 이런데 일소일비하지 말고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긴 시각을 가지고 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이 변동성을 이기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계속된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고민이 높아진 시점이다.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좋지만 주식 비중이 늘어 높아져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게 지금 7월 중순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이슈로 다 같이 빠졌지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천차만별로 모양이 다를 거란 거죠. 같이 빠졌지만 올라올 때는 천차만별로 올라온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들을 개인 주린이 투자가들을 아주 뭐 어렵게 만드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인 거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반기 투자의 핵심은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알파 종목을 찾아내는 거죠. 바이오, 엔터, 그리고 실적을 동반한 2차 전지가 나름대로 1차 이미 상승을 마친 관계로 이들이 또 2차로 더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들이 좀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가는 놈이 더 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바이오, 엔터, 2차 전지, 뭐 이런 미디어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밑에 이제 바닥에 쩔어 있는 메타버스, NFT, 반도체, 로봇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걸 다 할 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역시 가는 놈이 가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본다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말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가는 놈에게 배팅을 하는 게 맞다. 대신 목표 수익률을 작게 잡아라. 지금 배팅하면 10%. 그렇죠. 기존에 가시고 계신 분도 지금부터 10% 정도 올라오면 다 잘라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은 자율 반등을 기대하며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서 묵묵히 인내하는 전략이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떠나 있으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 베어마켓 랠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먹지 못하면 하반기, 그렇죠. 가을, 겨울에 나타날 어떤 새로운 섹터를 공략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떠날 때 붙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카페 친구분들, 유튜브 친구분들, 우리 또 블로그 친구분들,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엉덩이에 본드를 붙이고 붙어 계셔야 되는 거죠. 주말입니다. 불금을 한 번도 맛을 못 보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말에 좀 머리들 좀 많이 쉬시고 또 여름 휴가 가실 분들은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 날이 무척 습하고 건강관리하기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저녁에 잠도 깊게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즐겁고 멋지고 행복한 그런 주말을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멋진 주말 되십시오.